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서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경남 합천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불 대응 3단계와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떨어졌었는데요. 워낙 피해가 크고 또 회복이 더딘 수습에 이제 더 이상 산불 발생을 좌시할 수 없다는 각계각층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난 산불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앞으로 반드시 막아야 할 이 산불의 예방 대책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도내 산림 정책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역 수목 전문가죠. 박정기 대표 나오셨고요.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남기훈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전 국민을 놀라게 하는 산불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울진, 강릉뿐만 아니라 지난 28일에 경남 합천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죠. 그 피해가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컸습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는 가장 큰 산불 중에 하나고요. 산림인 탑 면적만 해도 670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불이 번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까지 이제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약 400헥타르가 400여 명이 지금 대피를 해서 지금 이제 다시 복귀는 하셨지만 네. 그만큼 상황이 위급했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1,5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고 헬기도 47대라는 네. 엄청난 숫자의 장비가 동원됐었던 산불입니다. 네. 그러면 그 화재 원인 밝혀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전문가들과 이제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이제 조사는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산불은 대부분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네. 대부분 99%가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산불도 지금 그냥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는 이제 주변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밝혀진다 그러면 산불 원인 밝혀진다면 이제 그 대상자에도 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화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이 산불이 좀 민가에서 먼저 발생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민가에서 시작된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지금 같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산불 원인은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처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마산하포구 진전면에서 일어난 산불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실제로 목격을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수목 전문가이신 박정기 대표께서는 더 많은 기분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네, 나무가 활활 타는 화면을 통해서 본 제 심정은 제 마음이 수덩이가 되는 그런 수덩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당장 달려가서 끄고 싶었지만은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또 네. 슬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타까움은 좀 뒤로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좀 살펴보고 이런 산불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제를 짚어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서 남 교수님께서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산불은 아마 민가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이 해주셨습니다. 더 조사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겠지만 아무래도 인위적인 재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개인의 인식 미흡이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산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또 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다 보니까 산림의 위험이 항상 산림의 산불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뱃불부터 농촌이나 산촌에 불을 태우는 소각행위 그리고 화기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지 않는 등의 산불에 대한 조심이 누구나 항상 갖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군요. 민가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늘 상존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민가에서는 집기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라도 또 때론 고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큰 일의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 네.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산불 예방 감시원을 통해서 이렇게 산불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나 위험 소지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를 통해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됩니까? 일단 이제 산불 발생시켰다 실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제 실화. 우리가 이미 의도를 갖고 이제 했다 그러면 방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갖고 있던 소지품 자체를 갖고 있어도 사실 처벌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등산객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산촌 지방, 농촌 지방에서는 워낙 이제 마을 주민들 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소각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처벌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사실 네. 산림청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입구에서 이런 홍보 전단을 나눠준다든지 이 산불 시즌이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TV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 인식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면서 아직 이런 사고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 소지품을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벌금형이나 과태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갖고 있다고 해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벌금형은 아닙니다. 네. 과태료가 될 거고 이제 그 화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과태료 이상의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또 벌금형에서 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그리고 우리 사용한 자원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번 합천 산불이 합천 율곡면에서 시작이 돼서 경북 고령까지 크게 확산이 좀 됐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요즘에 산불을 봤을 때도 크게 확산이 된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이상기후가 그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 기후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해서 굉장히 건조하고 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은 건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편현상이라고 부르죠. 이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편현상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강하게 불면서 자주 바뀌고 네. 그다음에 계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람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불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 5월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5월까지 이제 굉장히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뭄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오는 가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가뭄 시즌이 더 길어지고 네. 더 비가 안 내리게 되면 더 시즌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대형 산불에 대해서 마음을 좀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들과 또 합천 산불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지금의 매뉴얼로는 이 산불을 예방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금 산불을 이제 예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산불을 이제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예방 시스템들은 지금 뭐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그리고 산 중턱이나 이제 상부에 설치하고 있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캐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행위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산불 감시원들이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활동이 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 개선과 같이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산불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에서 인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지만 이런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의 그 수가 예산 부족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식 개선이 더 주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감시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림이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급하고요. 좀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불 감시원 인원들도 적정 인원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이 매년 감축되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감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예방부터 대응 차원의 방법까지 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산불을 바라보면서 산림당국, 산림청의 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 산림 정책은 산림을 건조하게 만드는 정책이었다. 이런 비판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소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약 37%가 침엽수입니다. 네. 대부분이 소나무이죠. 그 소나무 대부분이 21년에서 40년까지 나이를 갖고 있는 장령림에 해당됩니다. 이걸 산불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연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소나무는 송진이라고 하는 테라핀 성분이 불에 한번 붙었다 하면 아주 화력이 좋기 때문에 주변의 그렇군요. 산소를 다 빨아당겨서 또 확산되면서 네. 대행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소나무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만 남겨두고 다른 나무를 다 잡목이라는 이름으로 베어버림으로써 숲 안에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림이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산림 정책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조림 정책의 전환도 굉장히 좀 필요하겠어요? 네, 소나무는 참나무보다 오래 타고 또 잔불도 길게 남습니다. 네.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난 동해안의 대부분도 산림은 소나무였습니다. 그랬군요. 따라서 소나무 위주로 심고 가꾸는 조림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소 속도도 느리고 불에 또 잘 타지도 않고 네. 설사 불에 타더라도 완전히 죽지 않는 한렵수를 네. 함께 심고 가꾸는 산림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산림이 일단 불에 타기 시작하면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산림 속의 도로, 임도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이렇게 확충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한렵수를 많이 이렇게 가꿈으로써 네. 숲속의 습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그 활엽수를 더 많이 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교수님 혹시 앞으로 소나무 대신 종의 좀 다양화를 추진을 하면 대형 산불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이제 뭐 침엽수를 심냐, 활엽수를 심냐 이런 것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민가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사찰, 우리 중요 문화재나 아니면 중요 시설들이 있는 곳에서는 불에 오래 견디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네. 차나무나 동백나무 등 굉장히 잘 오래 견딥니다. 그런 것들을 심어서 좀 화재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벌목업에 또 봤을 때도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방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한다 그러면 이런 대형 산불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진압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시기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 발생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소방 헬기가 모자라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이제 소방 헬기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네. 이제 소방 헬기라기보다는 산림청 헬기가 네. 정확한 표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에서 불을 끄다 보니 소방 헬기라고 이제 소방청에서는 사실은 산불을 끌 수 있는 헬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산림청에서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방청이라든지 국유령 관리소라든지 이런 지자체에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목적이 네. 다른 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불 현장에 투입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갖고 있는 것이 산림청에서 이제 47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47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산불철이 집중되다 보니까 헬기의 가동률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헬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50시간, 100시간, 뭐 300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산불이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 그런 네. 헬기들이
운영을 하고 정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장기간. 그러다 보니까 헬기 운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제 강원도하고 합천 뭐 뿐만 해서 지금 헬기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항공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산림청 헬기도 또 노후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네. 확충을 하고, 그리고 산림청 헬기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산불을 끄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산불철 외에는 인명 구조라든지 방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산불에 대응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헬기라는 것이 우리가 국내에는 산림이 워낙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인력보다는 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대형 헬기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이제 8,000리터씩 네. 실을 수 있는, 그리고 분사할 수 있는 헬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산불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형 헬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형 헬기가 지금 그 8,000리터급이죠. 네. 8,000리터급인데 지금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어서 좀 노후화된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그런데 잘 정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지면 좋죠. 그러면 왜냐 우리가 그 알고 계시는 이게 버킷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뭐라 그러나요? 물을 버킷, 담는, 예, 물 네. 담는 것을 떠서 갖는 헬기는 양이 작습니다. 네. 얼마나 되니까 사실 또 위험하고요.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헬기들은 담수라고 해서 이제 헬기 자체에 물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양을 집중해서 잘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헬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한다 그러면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 산불감시원 얘기를 좀 해봤는데 혹시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산불감시원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서 신고를 통해서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산불이 발생을 하면 그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산림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도 꽤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소나무는 그 특성상 불에 잘 타고 또 많은 열기를 갖고 있어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되어서 대형화되게 되지만은 한렵수들은 겨울에 대체로 낙엽이 지고 또 불이 나더라도 산불이 나더라도 땅에 깔린 낙엽을 타고 불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진행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따라서 한렵수와 소나무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산림을 현효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이 소나무 순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불에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지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지만은 산림이 산불에 취약하지 않는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제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불에 취약하지 않는 산립수를 많이 네. 이렇게 소나무와 함께 가꾸는 것이 산불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한 5월까지 산불 발생을 매우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시민의 인식까지 좀 전환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산림청이나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10년, 20년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네. 우리는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식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되고 아마 네.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시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산불 발생을 보면서 말씀처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많은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야말로 좀 저희가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박정기 수목 전문가 또 남기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